네, 계속 시장 보게 만들고 있죠. 자, 이분과 함께 그렇다면 내일에 있어서 현명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후 대표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뵐 때마다 지수가 상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끌어주고 있는 흐름, 특히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같이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반도체로 오늘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오늘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쪽, 여전히 기회를 볼 수 있을까?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사실 줄곧해서 얘기를 나눠오기는 했었죠, 대표님. 반도체 쪽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포지션을 다 갖고 있기 네. 때문에 크게 제가 말씀드릴 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이 중동 이란에 폭격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쟁 개입이 아무래도 영향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시장의 마감 현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셨구나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견제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친교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유럽 내에서의 어떤 나토와의 1대1 간의 관세 협상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 패권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좀 화해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런 어떤 전쟁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져요. 어제 시장에서 수급 현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곧버스, 인버스까지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데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계 자본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장을 토대로 해서 볼 수 있는 반목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의 방향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 투자 조금 더 과열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요 종목으로 거론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코스피 3000 이상부터의 움직임들을 계속 주시했을 때 이 두 기업에 대한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가에 따라서 반도체 시설 그리고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들은 좀 더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주시하는 종목, 관심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은 참 많았었는데요. 후보군 열어보죠. 업데이트 됐습니다.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SC까지 보여집니다. 예쁘게 다 바라볼까요? 균등하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가 좀 매도 의견을 굉장히 네. 많이 드렸었죠. 오히려 하이닉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좀 잘 가고 있죠. 물론 이거는 HBM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의 좋은 성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꾸준하게 높여왔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을 좀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의 반영이 좀 빠르게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늘상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대변하는 벤치마크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3000P가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의 지금 종가 안착이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궤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마냥 반도체 쪽에서만 실적을 기대할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먹거리라면은 이번 7월 초순에 이루어지는 이 갤럭시 7, Z7과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부분에서의 실적 견인세를 조금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고요. 이미 AMD로부터 HBM3를 납품을 했다라는 이력 또한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한번 매수의 기회로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 네. 늘 차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만 좀 대비를 하신다면은 연내 30만 원까지도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조금 지금 시장의 하반기를 좀 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부 분할 매도 정도의 전략적인 매도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주 강조드렸던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라인 P7을 후공정 라인을 좀 더 짓겠다. 그래서 PNT7 라인을 청주에다가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ISC는 이미 AI 가속기 부분과 그리고 HBM 테스트 장비 라인단을
SK자회사로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는 ISC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한번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덕구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한번 지금부터는 비중 확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때라는 점 언급 주셨습니다. 어제 개인이 끌어갔던 시장이었죠. 그리고 개인 참 매매 잘했다라고 후일담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이어받아서 지수는 3,100선 위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02.69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오늘 800선 안착에 성공하면서 3,100과 800 나란히 손잡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6월 24일 화요일장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중 고점 근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시아마켓 안에서 대만 가권지수도 2%대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환율 자체가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전일 대비 21원 넘게 급락하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더 부추겼고요. 지금 시장에 정말 많은 고객 예탁금과 외국인 기관의 대량 순매수들이 정말 대형주들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장세죠. 지수 자체도 2021년에 3,300포인트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같은 흐름이 이번 달에도 연출될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종가 보시면요. 3,103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3년 9개월 만에 역대급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급등하면서 8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종가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수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나타났죠. 기관이 조금 더 매수 포지션이 높았습니다. 3,500억 원대 사자세. 자, 외국인은 다만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피 200도 현재 역사적 최고점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1,600억 원대 사자세,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한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이끌어준 건 누가 뭐래도 반도체 투톱이에요. 일단 삼성전자 그동안 하이닉스의 좀 주가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은 4% 급등하면서 6만 원 넘는 돌파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이닉스 장중 8%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는 7% 오른 채로 형성했고요. 신고가 구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1%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목요일장까지 반도체에 좋은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전자 2%, 삼성전기 4.9%.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 많이 들어온 소보장단은요, 바로 이수페타시스로 확인되는데 주가도 화답합니다. 7% 급등세 확인되면서 반도체 모든 종목이 다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 2.6% 상승했고요. 이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은 클래시스가 차지했습니다. 6.4%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미용기기 쪽에 대한 시선도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도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 수혜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KB금융 역사적 신고가 구간 4% 급등했고요. 카카오뱅크가 금융 섹터 안으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된 가운데 수급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리면서 장중 20% 넘는 급등세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현재 지워진 가운데 조선과 방산에 대한 시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오히려 계속 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전문가 그룹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 7% 급등했고요. 조선 기자재단도 의외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쪽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방산은 좀 크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중동 이슈로 가장 많이 올랐던 LI진 X1이 큰 폭의 조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안에서 에코프로가 14%
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물론 지금 업황 자체 턴어라운드 모멘텀은 없지만 계속해서 현대차 쪽에서도 공장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배터리도 새롭게 증설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주가 8% 급등하면서 2차 전지에도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는데요. 다만 이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주목받았던 섹터가 유틸리티 단이에요. LS 일렉트릭 15% 급등한 채로 거래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무려 20% 급등한 채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LS 일렉트릭은 엔비디아의 그 밸류체인에 납품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각각의 다른 이슈로 올랐습니다만 이러한 온기가 전력 설비 전반으로 확산될지 저희 이번 주 후반대 추후 흐름도 지켜보시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대한항공 급등했고요. 개인 엔터단에서 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카오 안에서는 오늘 양 종목 모두 다 하락 출발했지만 카카오 4%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3거래일 연속 양봉이라서 내일장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안에서의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거래량 안에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정말 강한 거래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거래대금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거래대금과 함께 68,000원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는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오후장부터 시세가 계속 좀 튀기 시작했는데 미트온, 다날, 더즌 정말 나란히 거래량 탑 3를 차지했습니다. 거래대금 안에서는 로보티즈만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켰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로보티즈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로봇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좀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클로벗은 11%대 상승으로 그리고 하이젠 RNM은 2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내일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 합의 나오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의도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나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은 3,100선 위에서까지 종가 형성하면서요. 계속된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무엇을 사야 더 잘 샀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됐다면 그 선택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덕구 대표님께서 공략 섹터 챙겨와 주셨는데요. 바로 열어보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에 집중해도 다 괜찮을 법한데요. 특히나 식료품주로 챙겨주셨습니다. 내수면 내수, 그리고 세계, 즉 수출이면 수출, 더블적인 모멘텀을 다 갖고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물가 안정화 목적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수 의존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이제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2027년도까지는 총 이제 270억 불 수출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어떤 뭐 라면이라든가 많은 이제 김밥 그리고 이제 많은 식품들을 수출하는 것에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장도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공략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정말 많은 종목들 우리 리스트 꼽아볼 수 있잖아요.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탑픽 종목이고요. 김덕구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셨습니다. 열어보죠.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코파이로 기억하시는 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오리온이 이제 이번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눈에 띄게 확 크진 않았다라는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수가 사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매출이 조금 일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향 매출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공고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1분기 매출에서 중국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해서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매출을 끌어올렸던 지역이 어딘가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러시아 지역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5월 같은 경우에도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비스킷류 매출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120% 성장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동, 유럽 시장까지 해외 시장에 대해서의 발판들을 계속 확장하기
하기 위해서 지금 충북 진천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공장을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난 4월에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물가 안정화 이후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위기감들이 안정화되고 또 관세 협상 이후로부터 해서의 식료품 안정화 가격에 대한 부분에 강세까지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 리가켐이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았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회사 리가켐 바이오가 마일스톤 수령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임상 대기가 되고 있는 이제 4개 물질에 대해서도 이번 앞으로 존슨앤존슨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마일스톤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 지금 현재 수급 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 좋게 보고 계신 기업이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플러스권 잘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노려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9개월 정도 꾸준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13만 원대에서 좀 일부 물량들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11만 8천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9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만 8천 원까지 그리고 수급 탄탄한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오리온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 외국인이 매수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거래 대금 27조가 찍히는 시장이네요. 여러분 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요. 끝까지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머니투데이 방송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